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김정은이 어떻게 한순간에 180도가 바뀔 수 있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비핵화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예. 사실 이 성공 무드에 물음표를 던지기로 하자면 궁금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첫 인터뷰는요. 물음표를 던지는 인터뷰. 일종의 딴지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주실 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문위원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위원이세요. 통일연구원 김현철 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도 정상회담 그 만찬장에 다녀오셨었죠? 네. 예. 아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길래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예, 뭐 정상분들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중간중간에 공연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 조용필과 현성월 이런 남북한의 가수들이 즉석에서 그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 보고 예. 좀 놀랐습니다. 미리 맞춰본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네, 아무런 연습 없이 그냥 그 피아노 반주에 예.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게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역시 가수는 가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가수가 아니라 북한 최고 가수랑 남한 최고 가수가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그날의 회담은 분위기도 좋았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청취자 문자들 저희가 받다 보면요. 사실은 부정적인 질문들도 좀 들어와요. 예, 그리고 뭐 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죠. 이게 분위기 좋은데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만 한번 모아서 답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딴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제일 기본적인 딴지 질문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여태 속지 않았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신뢰라는 게요. 꼭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 협상이 필요가 없죠. 하하. 그래서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고 예.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또 이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결과입니다. 하여튼 두 분 정상이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쪽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중요한 합의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행도 좀 신속하게 해보자. 예. 지금부터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진행해보자라는 예.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합시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는가 연장선상에서 이 질문 드릴 수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로켓맨이니 미치광이니 이런 소리를 들었던 김정은 위원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이행이 중요합니다라는 말할 정도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네, 북한은 그 핵무기를 일단 완성해야지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사실은 뭐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고 예. 핵무기 완성에 진력을 한 것 같고요. 그 시점에 핵무기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마침 평창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평창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낸 건데요. 북한이 나름대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에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예. 또 미국과 연결시키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핵이란 게 만들어져야만 북한이라는 작고 힘없는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강대국들 상대로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는 뭐 뒤도 뭐 옆도 안 돌아보고 줄기차게 밀고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카드로
딜을 하는 것이다.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시원하고 호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선언문 자체가 알맹이가 없기 때문 아니냐. 이런 딴지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거기 하나도 안 담겨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그 선언문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본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선언문에는 비핵화 관련돼서는 4줄이나 됩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종의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죠. 많은 분들이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과연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야말로 미국이 얘기하는 CVID와 예.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싹 다 버리는 그렇습니다. 비핵화. 네. 그리고 이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하자. 지금 이제 북한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자. 예, 이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과 또 포함되어야 될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비핵화의 단계는 이렇게 밟고 뭐 폐쇄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봉쇄하고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비핵화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 사찰과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면은 실무회담이 열릴 겁니다. 예. 국제원자력 기구라든가 관련 기구들도 참여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비핵화의 방법론과 과정들을 협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한 것, 이것만으로도 중요하단 말씀. 네. 그런 말입니다, 원장님. 지금 비핵화라 함은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핵화 약속해놓고도 핵무기를 몰래 숨겨놓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딴지를 한번 걸어본다면요. 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도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할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러시아 속담이거든요. 아, 그래요? 믿어라, 하지만 검증해라. 예, 1986년에 레이카비크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를 러시아 말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예. 아마 그야말로 국제 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찰과 검증을 국제 기구가 꼼꼼하게 하면 어디 숨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북한은 구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작잖아요. 작죠. 땅덩어리.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기술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충분히 좀 확신할 수 있도록 사찰과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질문인데 선언문에 명시된 판문점 선언문에 명시된 민족 자주의 원칙이 주사파의 논리다. 주사파의 논리를 따랐다라는 지적.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게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렇죠. 72년에. 그 7.4남북 공동성명의 첫 번째가 3대 통일 원칙이고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자주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주사파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7.4에 서명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얘기했으니 주사파냐? 그렇죠.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이게 남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면 남북관계가 상호 스스로 노력해서 그 성격을 바꾸면은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 현재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갖는 의미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굉장히 잘 통하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둘 다 성격도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혹시 대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 뭐 욱할 가능성,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보면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한다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의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실리주의자죠. 네. 그리고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두 사람 다 모두 예. 이게 둘러가기보다는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또 한미 간에 예. 긴밀한 전력을 통해 갖고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반대로 놓으면은 또 그게 말이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 둘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시지만 그걸 달리 말하면 둘 다 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더 빠른 진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딴지 인터뷰 좀 까다로운 네. 질문만 다 모아서 드렸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듣고 나서도 혹시나 이런 궁금증 또 생긴다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2차, 3차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이셨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자문위원입니다. 통일연구원 김현철 원장이었습니다.